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어서 인생에서든 일에서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하는 분의 질문에 대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에서 나누어 드릴 내용은요, 무척 귀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없어서 고민이다.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강의를 나갔을 때, 특히 진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요? 그 안에 나오는 구절이 떠올라요. 앨리스가 고양이 얘기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길을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말이죠. 고양이가 물어요. 어디로 가고 싶냐? 앨리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합니다. 그랬더니 고양이는 이렇게 대꾸하죠.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른다면 어딜 가든 상관없잖아. 이 목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목표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요,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 꿈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하면서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법륜 스님은 증문즉설 어딘가에서 누가 저는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일을 찾아서 큼직큼직하게 3번씩만 옮겨보면 뭐를 하고 싶은지 찾게 될 거다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20대 때는 법을 공부하는 고시생이었는데 그게 재미가 별로 없었고요. 군대를 다녀와서 카페를 차렸습니다. 자영업자이자 또 사회적 기업에도 관심이 있었고 개인 사업이기도 하고요. 공정무역과 1:1 기부 같은 쪽에도 역시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가게를 접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강의를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고시생이었다가 자영업자였다가 직장 들어와서 일을 했다가 중간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팍팍 여러 번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뛰어보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잘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실제 해보니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고 이건 영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해보니 그럭저럭 괜찮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법과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요. 카페도 열기 전에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제가 사업적으로 아주 능력이 있을 거라고 내심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해 본 적도 없었던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5년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해봐야 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잖아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질러봐도요, 사람이 죽지 않아요. 물론 잔고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영원을 향해 갈 수도 있고 모아놓은 돈을 좀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이 없다면은요, 그런 상태라면은 괜찮습니다. 사람은 다 길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없다라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만약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신다면 2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거나 원하는 일,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나한테 맞을까 싶은 일들을 그냥 질러보는 겁니다. 해보면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리고 2번째는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지금 전공 공부를 하고 계시던, 지금 직장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던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 깨달음이 오고 요런 쪽으로 갈아타 볼까라는 생각이
오기도 해요. 앨리스에 나오는 고양이의 말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어딜 가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발을 내디딜 자리가 저절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음 자리가 눈에 들어오면요, 그때 다른 쪽으로 갈아탈 용기가 있으면 되는 거죠. 해보면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 주위의 친구들은 사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거나 유학을 갔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확실하게 목표를 세워뒀지만 저에게는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 제 자신에게 초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는 착각이다. 무언가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그걸 향해서 매진해야만 한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학교 교육이나 미디어의 선동으로 만들어진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옛날 옛적에 살던 농민들은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공유재산인 논밭을 일구고 관리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일했다. 다시 말해 그대로 계승을 하여서 전달하는 실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고 있는 노동에 제대로 몰두할 수 있었다. 현대인들처럼 보람이 있는 일을 해야 해. 나는 훨씬 멋진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고민거리를 만들지도 않았다.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 뭔지 모르게 거창하고 환상적인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착실하게 하루하루의 노력을 쌓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목표라는 게 굳이 있어야 하는지 묻는다면 거창하고 환상에 가까운 목표를 세우려고 할 바에는 오히려 목표라는 게 없이 단지 그때그때 주어진 일만을 착실하게 해나가는 쪽이 훨씬 마음에는 유익하다고 대답하겠다. 우리는 이토록 소중한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성취해야 한다라는 거대한 욕망의 충동 에너지에게 부추김을 당하게 되면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다거나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싶다거나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다거나 하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상을 만들어내기 쉽다. 물론 그런 공상과 같은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의욕과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착실하게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노력을 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운다면 그것은 멋진 일이다. 그러나 의욕과 재능 모두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는 잔혹한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런 사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 한다.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한다. 라면서 계속 부채질해대는 사회에 흘러넘치는 이런 메시지는 유해할 뿐이다. 왜 목표를 발견할 수 없었는가? 그것은 아직 당신이 구체적으로 무언가에 손을 대지도 발을 내딛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설령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일에 제대로 정성을 쏟아서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어디 다른 멋진 곳에 있을 거라며 허공에 붕 뜬 마음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엇을 배우거나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에 완전히 몰두한 상태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착실하게 쌓아 나간다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와 동시에 주변에서도 서서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며 당신에게 더욱 폭넓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자기 이해는 실제로 도전해보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찾고자 한다면 온몸으로 부딪혀서 뼈가 부서질지라도 우선은 무언가에 손을 대고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비로소 목표나 진정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맨 처음부터 자신의 입맛에 맞는 목표만을 찾고 싶다며 어리광을 피워도 지름길은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이상적인 목표란 달리기를 하기 전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달리는 도중에 달리기를 통해서 다리에 근육이 붙게 되는 것처럼 이를 통해서 나중에서야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네, 저는 이 말 굉장히 동감합니다. 이상적인 목표란 달리기를 하기 전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달리면서 깨닫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것을 저질러 보시던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요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따라올 두 번째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 날릴 것을 걱정하지 말고 시도해보는 것.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이 생애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이상적인 일을 한 번에 쏙 찾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귀한 것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 가면서 알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우리가 잘 짜여진 프로그램, 워크샵 같은 데 가서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도 하고 비싼 돈을 주고 진단 검사를 받아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만이 진정 무의식 속에서 이게 내 길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 와중에는 당연히 코이케 유노스케 스님의 표현처럼 대가를 치러야 할 것,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찾을 수는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학 수련의 대가 선생님이셨던 봉호 권태훈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좌우명이 이거였거든요.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각. 거거거 중지, 가고 가다 보면 중지, 거기서 닿게 되고 행행행 리각, 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깨닫게 된다입니다. 직접 시도해보지 않고 제자리에서 고민만 하거나 혹은 하고 싶은 것이 생겼는데도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거나 이 양극단에 있는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마시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해보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예전에 언젠가 제가 이 팟캐스트 오리지널스 편에서 다뤄드렸지만 가장 위대한 혁신자들 그리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일상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그 일정 부분을 가지고 리스크를 감수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정되게 밥벌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일정 시간을 떼내서 과감하게 하고 싶은 것에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것과 과감한 것의 포트폴리오를 적당히 나누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짊어진 시간에는 최대한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예전에 강조드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시도라는 것이
넘어진다는 것이 결국 다 견딜 만한 거다, 감수할 만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니체가 그랬었나요? 나를 죽이지 않는 모든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라고 말이죠.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이야기,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 목표를 찾는 것 등등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어생의 즐거운 편지, 페이스북 페이지 어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